말씀해주신 그 네. 끝판왕인 로봇 시장을 네. 가장 많은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네. 확률적으로는 빅테크가 일단은 앞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네, 로봇 시장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압도적으로 또 앞서기 시작한 게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하니까는 다 뭐야 이렇게 네, 했지만 네, 네. 저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약간 기계적인 소위 깡통 로봇이냐 아니면 정말 AI가 들어간 로봇이냐 보는데 네. 이 AI 로봇으로 가게 되면은 이 컴퓨팅 체계가 뒷받침이 되는 거고 이것은 자율주행의 기술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율주행에서 진짜 자율주행을 SDV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네. Software Defined Vehicle. 네. 전 세계에서 Software Defined Vehicle은 테슬라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네, 다른 업체들도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월등히 앞서 있는 거고. 근데 로봇도 이렇게 해서 이런 기술이 적용되면 이건 제가 책에 설명했는데 네. Software Defined 로봇인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약간 어우정어우정 거리니까 뭐냐 이랬지만 이 로봇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얘가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이 어린아이가 걷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6개월 지나면 이제 좀 더 걸어 다니는 거고, 뭐 1년 지나면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1년 지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비슷하게 이제 로보틱 쪽에서 앞서 있는 회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거기에서 내놓은 이족보행 그 사람 같은 로봇이 막 덤블링을 뛰고 하지만 이 로봇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기계적인 부분이 많다.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르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인간의 행동을 학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월등하게 빠른 학습 곡선을 그리면서 진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테슬라가 생각한 대로 이 자동차 제조 라인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 라인에 이미 파누쿠가 이런 로봇도 이미 다 깔려 있고 또 왔다 갔다 이송 로봇도 다 있곤 하지만 마지막 의장 공정 이런 데는 사람이 들어가서 좀 마지막 그렇게 하고 결국은 예. 그래서 이것까지 완전히 대체하려면은 결국에는 로봇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정교한 손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촉각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어려운 거고 그런 것까지 개발되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더 전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겠다 보고 일단 그렇게 공장에 투입하려고 만들었지만 정말 쓰임새가 많아질 수 있는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로봇 시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침 또 테슬라 얘기 해주셨는데 이 써주신 저서에서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가 읽혔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투자자 관점에서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편이긴 하잖아요. 올해 24년 들어서. 그래서 걱정들이 많으세요. 지금 보시면 되게 비관론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혹시 또 전문가로서 현업에 계시기도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올해는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업이 이제 자동차 쪽 전기차 수요에 이제 달려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엊그제 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인도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좀 관세를 또 완화해주고 기회가 열리니까 어쨌든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 근데 사실은 뭐 모델 3 신형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된 거 보면 차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건데 좋은 차가 앞으로 나올 텐데 지금 있는 모델 3는 또 안 팔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을 지나가는데 이후 보면 일단 모델 3나 이런 범용으로 많이 팔리는 차들이 상당히 좀 수준이 더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픽업 트럭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는 이제 4680 배터리에 양산이 원활하게 되는 것들이 맞춰줘야만 하고 또 여러 가지 물류 문제들이 또 전쟁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요것을 좀 넘어서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는 그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뭐 로봇 쪽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나갈 방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길게 보면은 회사가 더 성장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자동차, 전기차 자체에서 챌린지를 받고 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많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전기차 경쟁도 워낙 심해졌고 옛날에 독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중국 기업들도 일단 껍데기도 그렇고 보면 잘 만들긴 하잖아요. 일단 타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호평 받고 있고 막 이제 경쟁 치열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로봇도 독보적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피규어라는 기업이 나와가지고 되게 비슷하게 시연을 하면서 또 되게 이제 챗 GPT가 탑재됐다고 하니까
예. 사람들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직관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면 야 테슬라 그래도 내가 로봇은 압도적일 줄 알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 마치 전기차처럼 이제 미래 먹거리도 하나둘 다 좁혀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아무래도 로봇 종류도 네. 많습니다만은 또 다양한 분야에서 잘하는 업체들이 이제 그쵸. 이미 좀 많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사족보행 이런 데는 저희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치타 뭐 이런 것도 알지만 네. 사실은 최근에 이제 LIG 넥슨이 인수한 그 고스트 로보틱스 이런 게 이제 군사 용도에서는 거의 끝판왕이에요. 예. 전장 환경이라는 데 나아가게 되면은 지형도 그렇고 온도도 어마어마하고 그쵸. 그다음에 작전을 하면은 5시간, 10시간 하는데 중간에 2시간 배터리가 하고 배터리가 삐리리 해버리면 안 되는구나. 예, 안 되는데 그러네요. 예, 그런 경쟁력에서 훨씬 좋은 업체들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어쨌든 수요는 다양하게 늘어날 텐데 테슬라가 생각하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 어쩐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력에 비춰보면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이 SDV라는 거는 차에 테슬라가 설계한 반도체가 들어가고 이 도조 시스템이라는 데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서 이거를 훈련시키고 또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에서도 GPT를 심어서 얘기시키면은 말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컴퓨팅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그 회사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얘가 하는 거냐?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GPT 수준에서 한다 하면은 좀 얘기가 다른 거죠. 예. 그 부분도 눈여겨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온디바이스 AI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번역을 해주고 하는 거는 말뭉치의 그런 회사도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언어에 이 것들을 넣어줘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게 구현해주는 것이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칩이나 이렇게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건 좀 다른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온디바이스 AI라는 것도 앞으로 더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정한 온디바이스 AI까지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해결해 놓은 것도 있고 네네. 약간 그거 나중에 이제 격차가 벌어지겠네요. 네. 찐 예. AI냐 아니냐 이런 게 있겠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어디까지 지금 구현을 할 것이냐 하는 거는 각 제조업체들이 자기들의 계획에 맞추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성능을 좋게 개선시켜 나갈 거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이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계신데 그 중에서는 일단 가장 독보적인 거는 주된 먹거리인 지금 로봇 기술로 봐야 될까요? 코어가 되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네.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중요하지만 네. 배터리 생산, 그다음에 새로운 지금 어마어마한 큰 공장들이 좀 준비되니까 그쵸. 이런 로드맵들이 다 계획대로 그리고 새로운 차량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이런 차보다는 지금 준비하는 그런 픽업들 좀 경쟁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기존 차 업체들 내놓는 전기차도 사실은 비슷하게 따라온 부분이 많이 아무래도. 있고 뭐 중국 BYD가 맞아요. 거기도 워낙 잘한다 하고 그쪽에 큰 시장을 또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전받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AI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저희 같은 또 개인들은 이 AI 시대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은 이 AI 시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무대 그 다양한 생물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네. 빅뱅일 수도 있고 그런 변화들이 있는 그런 시대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I에 가면서 특히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이 글로벌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선두에서 이제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앞서 있고 하니까 근데 저희가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좀 느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저희가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로봇들이 이제 퍼지면은 맞아요. 예, 지금 뭐 한국에서는 특히 쿠팡 배달 이런 네. 것들 앞으로 5년은 어떻게 될 거냐. 사람이 계속 배달할까요? 아니겠죠. 엄청 많이 바뀌었을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AI, 로보틱스, 그리고 반도체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후의 10년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공간 컴퓨팅, AAM, UAM, 그리고
양자 컴퓨팅까지. 그 후반부에 있던 그 내용이군요. 그래서 공간 컴퓨팅이라는 건 결국 이 AI 세계가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AAM은 현실 세계에서 이 자율주행이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 그 다음 단계는 넥스트 레벨이군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부산까지 저희가 이제 날아서 약간 이렇게 UAM 타고 가고 굉장히 이게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것들이고, 양자 컴퓨팅은 AI 슈퍼컴퓨팅 이후에 또 그것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는 다음 기술이니까 좀 결이 다른 기술이지만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네요. 또 한국 투자가들 중에는 아이언큐 이런 데 또 많이 투자를 하시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서문부터 제 프롤로그에 진짜 세상의 변화는 곧 투자의 기회다. 이 말도 정말 공감이 됐고, 우리 보면 뭔가 바뀌는 지점에서 기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인 것도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맨 후반부에 말씀하신 그 내용도 약간 저도 공감이 있던 게, 너무 먼 미래의 거를 지금 이렇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가시화 안 되면 주가 측면에서 좀 이렇게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컴퓨팅 미리 너무 해놓으면 1, 2년 안에 그게 당장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조금 멀리 볼 필요는 그렇죠. 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막 엄청 적자가 나고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은 그 비상장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돼가고 있는 단계,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의 조비나 뭐 아처 이런 회사도 있지만은 이런 회사를 볼 때는 현금이 결국 얼마나 모아놓고 있느냐. 현금. 그걸 봐야죠. 계속 돈을 쓰고 있는 단계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속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몇 배를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이거를 계속 돈을 소진하면서 쓰는데 앞으로 3년 어떻게 버틸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투자하는 거니까 사실은 투자하는 방식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긴 안목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이제 눈여겨보고 시대 변화도 눈여겨보되 또 투자자 관점에서는 또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AI 투자 전쟁 새로운 책이 나와가지고 저자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정호 대표님 모시고 속 시원하게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 영상과 함께 책도 한번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또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